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강원도와 강원경찰이 전담팀을 꾸렸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세권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가 잇따른 춘천 지역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15일.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곳은 7개 시군입니다. 대부분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춘천 속초 고속철도와 강릉 제천 동해 북부선 개발 호재가 있었던 속초 고성 양양과 화천 양구 인재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춘천인데 수율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될 이곳 동면지내리 일대입니다. 총 사업비가 3천억 원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들 시군으로부터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 현직 공무원을 출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속초 고성 양양은 대조 작업이 끝났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통한 투기 의혹이 있는 사안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진짜 투기의 의혹이,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강원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17년 지역사회에 알려진 횡성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원도 감사와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도지사는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위원, 도의원, 다시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춘천시와 LH가 동래면 거두리 일대에 추진하는 다원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각 기관마다 전담팀을 꾸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가 민심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내 고등학생들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주도해 여러 차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그런데 학생 조직이 직접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8개 학생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 시군 934명의 고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업 성적과 성별, 용모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학생이 17%에 달했습니다. 교복에 명찰을 부착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교복의 치마 바지 선택권과 두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 공간에서조차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특히 설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의 규정의 재개정 절차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실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6곳.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강원도의회 조례안 상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동성애 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단 학생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경청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조례 제정 재추진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인권 침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가 1단계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정부가 항만 공사를 언제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곽 방파제를 건설하면 침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에게서 나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의 소규모 리조트 앞 해변입니다. 모래가 쓸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 마대를 쌓아놨습니다. 발전회사가 정부의 명령을 받고 1단계 침식 저감 시설인 돌재를 설치하고 난 뒤 지난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침식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해양과학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인 진재율 박사는 외곽 방파제를 건설하면 이런 침식이 남쪽으로 확산돼 덕산 해수욕장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맹방 해변과 덕산 해변은 바닷속 모래뚝이 단절되지 않고 서로 연결돼 모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게 근거입니다. 항공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누런 모래 사주가 보이거든요. 그 사주가 덕산 쪽에 있는 사주하고 맹방 쪽에 있는 사주하고 덕산 그 서 바깥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맹방하고 덕산하고 모래 교환이 서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진재율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커다란 방파제를 건설하면 모래를 동반하는 파도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그대로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 약해져 남쪽의 침식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북쪽으로 보내는 모래량은 과거하고 똑같이 보내는데 북쪽에서 자기한테 오는 모래는 과거보다 줄어들면은 그러면 침식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과연 얼마만한 규모로 얼마만한 속도로 발생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발전회사의 의뢰를 받아 해안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찰 중인 강원대 김인호 교수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계획에는 덕산 해변의 침식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맹방 해변에는 이미 설치한 돌재 외에 이안재와 잠재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덕산 쪽은 설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식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뒷북을 치는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의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맹방에 이어 덕산 해변까지 보기 흉한 구조물이 들어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다 4월 중순에 발효된 한파주의보까지 겹치면서 복숭아 농가가 때 아닌 냉해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꽃이 거의 피지 않았고 폈다고 해도 서리를 맞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지마다 회색빛 복숭아 꽃봉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예 고사한 나무도 적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지난 1월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찬 공기가 오래 머물렀던 낮은 지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저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원주에서 복숭아 나무가 가장 많은 소초면과 호저면 130헥타르의 재배 면적 중 35%가 올해 농사를 접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복숭아 꽃이 만개했어야 될 4월 중순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꽃이 핀 나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8년째. 올해부터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했는데 수확은커녕 다 키워놓은 나무가 얼어 죽었다며 농민들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온 게 45년 됐는데 45년에 생전 처음 올해 이런 걸 겪었어요.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일단은 재해니까는 어디다 하수원도 못하고. 추운 겨울을 버티고 간신히 꽃을 피운 나무도 있지만 과수 꽂는 냉해가 걱정입니다. 4월 때 아닌 한파 탓에 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개화 시기는 빨라졌는데 최근 다시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서 꽃이 서리를 맞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피해 난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꽃들에서 수정이 불량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꽃가루를 가지고 인공 수정을 해주면
좀 더 그 수정 확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원주시는 복숭아 농가 위주로 저온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가 12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 교류 재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체육, 문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 공동 개최와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교류 단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금강산 공동 영농 협력 사업 등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한 중장기 사업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재난 문자를 보내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오후 4시쯤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으로 11명이 확진됐다며 지역별로는 원주 8명, 동해 2명, 화천 1명으로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천군과 동해시는 어제 나온 확진자가 없고 최근에 나온 확진자도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가족관계 등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확진자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창운수의 임금체불 사태가 계속되면서 원주시가 사태를 해결하고 운수 노동자의 생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역 지부는 태창운수가 3월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회생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도 원주시는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더 이상 회사에 맡기지 말고 공영제를 비롯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태창운수 운영 방안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열고 시민들에게 검증받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원주에 들어섭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원주시, 복지TV 강원방송은 업무 협약을 맺고 30억 원을 투입해 무실동 보건타운 안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콜센터, 베이커리, 카페 등의 사업을 통해 6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여주 푸르메 농장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교육훈련센터가 강릉에 들어섭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어제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서 HRD 교육훈련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8월 완공 목표인 교육훈련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과 연구실, 세미나실 등이 갖춰집니다. 속초의 청년몰 갯배스트리트가 정부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갯배스트리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가운데 홍보물 제작과 연계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옛 속초 수협 건물의 원형을 살려 지난해 4월 문을 연 갯배스트리트는 청년 20명이 다양한 음식과 속초의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안전과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들과 함께 풍수해 보험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와 풍수해 보험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기관에서 3천만 원을 기부하면 강원도에서 재해 취약 지역 주택 4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자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춘천시청에서 어제 열린 제2경춘국도 공청회에서 우회도로 건설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춘천시 의원은 제2경춘국도 건립 취지인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서는 제2경춘국도 노선인 서면 안보리에서 신부급 용산리를 잇는 우회도로가 꼭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청회를 통해 제2경춘국도 안보리 구간 50여 미터가 지하 차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춘천시는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은 초등학교 주변 23곳, 어린이집 3곳 등 모두 30곳이 단속 지역입니다. 춘천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한림성심대가 3개의 학과를 없애고 의료보건 계열을 늘리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림성심대는 최근 대학 평의원회를 열고 의료기기 정보과, 호텔관광 경영과, 경영정보과를 폐과하고 회계 융합과 신설, 간호학과와 치위생과의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대학은 오늘까지 교육부에 의료보건계열 정원 획득안을 제출해 승인을 얻는 대로 100과를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 교수들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양구의 농가에 조만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을 확정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8억 8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256개 피해 농가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이 밖에 피해 농가에 대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자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정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와 연계한 화천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지에 정보통신망이 갖춰집니다. 강원도는 KT 강원법인사업단과 도청에서 정보통신설비 제공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